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세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 증시 지수는 일단은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16.9포인트가 하락한 코스피 1825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49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3.5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물론 오늘 코스피 장세가 16포인트 가까이 내리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죠. 자, 배당락이 있었던 날은 이제 배당 관련해가지고 지수도 함께 이게 조정을 좀 받기 때문에 자, 오늘 그 거래소가 추산한 현금 배당락 지수가 약 24.63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63포인트로 장이 끝났다라면 그게 이제 똔똔이다, 본전이다, 어제랑 뭐 똑같다, 보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24포인트보다 오늘 오른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 16포인트 빠졌으니까 그보다는 8포인트 정도 상승한 채 오늘 장을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뭐 증시의 흐름이 오늘 나쁘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모르고 계셨던 분이 있다라면은 오늘 장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살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요. 023153-2613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입니다. 자,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 지금부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신 분들께서는 벌써 그냥 락앤락, 세운 메디칼 등등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둘러서 주시면 참가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오늘 센투자 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를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정리와 함께 오늘 그 장에서 눈여겨보신 종목들, 어떤 증권사들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객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배당락으로 인해 0.5%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는 지수대를 이제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16.9포인트가 빠졌지만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배당락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수는 소폭의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셔도 이제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기아자동차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강화된 펀더멘탈로 2012년에도 가장 주목받을 전망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자동차 업종의 주가를 상승을 했었고 2012년 역시 그러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디자인, 품질, 그리고 안전 등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해외 공장 판매 비중과 수익성이 높은 신차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7, K5, K2에 이어서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K9의 경우 동사의 최고가 모델로 기아차의 K 모멘텀을 강화시킨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아차의 신차 라인업 중 93%가 피터 슈라이어의 작품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아차의 소울, 벤가, K5, 소렌토 R, 그리고 TA 모닝은 2009년부터 세계적으로 저명한 디자인상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대차와의 차별화에 크게 기여할 신형 레이 미니를 통해 기아차의 탁월한 디자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검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아차의 디자인이 눈에 띄게 좋아진 배경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06년부터 기아차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영입된 피터 슈라이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내수 시장에서 K9 등 세대의 신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 이러한 차들 역시 피터 슈라이어의 작품인 점을 고려시 긍정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해외 공장 판매 비중이 40%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아차는 9월부터 미국 공장을 3교대로 가동하였고 연말까지 생산 능력을 2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2012년은 2011년보다 10.3% 증가한 275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생산 능력 확대로 해외 공장 판매 비중이 2010년 34.2%에서 2011년 37.8% 그리고 2012년에는 39.9%까지 상승해 글로벌 완성차로서의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규 업체들의 아몰레드 재료 시장 진입의 가능성은 과도한 우려라는 점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2011년 하반기 양호한 실적과 함께 외국인 및 기관들의 매수세 등으로 인해 지난 저점 대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MOLED 시장에 신규 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된과 동시에 따라 2012년에는
AMOLED 재료 시장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어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OLED 재료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패널 업체들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 포인트는 AMOLED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 호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4분기는 IT의 전통적 재고 조정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5.5세대 라인 캐파 확대 효과에 의해서 아몰레드 소재 부분의 실적 호조세 등을 기인했을 때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356억을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9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아몰레드 재료 사업 부분의 경우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높은 실적 달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는 36,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역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STS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단기 주가 조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STS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 8월 저점 대비 96% 급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증가와 디램 가격의 급락 그리고 이에 따른 업황 부진들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2년 SSD 시장 성장에 따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의 주가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물량 증가에 가동률 상승과 2012년에는 필리핀 법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STS 반도체는 2011년 삼성전자의 패키징 외주 물량 확대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용 캐파 증설 및 이에 따른 물량 증대로 2011년 3분기부터 실적 호조가 가파르게 시현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필리핀 법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사 종목 리포트 기아차, 덕산 하이메탈, STS 반도체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센투자 플러스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원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주신 분들 종목 하나하나 지금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포항에 있습니다. 경북 포항이요. 네. 아, 이 찬바람 부는 요즘 그 과메기 계절, 과메기 고장 포항에서 전화 주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예. 아, 예. 예. 여기 포항에 혹시 그 오늘 뭐 눈이나 비 오고 그렇습니까? 오늘 서울에 비가 온다 그러더니 좀 전에 창밖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쌀알 같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조금씩 날리는 것 같더라고요.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포항은 날씨가 좀 어떤가요? 포항은 아직까지 눈하고 비하고 뭐 이래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눈도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예. 날씨는 조금 춥습니다만 오늘 오후부터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오후부터 풀린다고요? 아유, 그동안 며칠 동안 좀 추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또 신년 뭐 설날 그 전후해가지고는 한파가 없다고 하니까 날씨가 좋다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그 대한전선을 네, 대한전선. 6,050원에 처음 구매를 했는데 6,050원에 비중은요? 한 90% 정도 됩니다. 90%? 예. 언제쯤 이렇게 사셨나요? 한 번에? 여러 번에? 예? 여러 번에 나눠서 사셨나요? 아니면 한 번에 사셨나요? 처음에 샀을 때가 6,050원에 사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떨어지는 걸 봐서 또 5,800원에 또 음. 구매를 하고 네. 그다음에 4,800원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 90% 해가지고 약 한 2만 주 가까이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2만 주 가까이. 예. 예. 그럼 뭐 평균 단가가 제 생각 얼추 한 5만 아니 한 5,600원, 700원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눠 사셨다 그러면 비중까지는 네, 말씀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그 정도 선 한 5천 한 3,400원 치있을 겁니다. 아, 내려갈수록 좀 더 양을 많이 늘리셨나 보군요. 네네. 예. 그럼 90% 비중이 한 5,400원 정도로 한번 잡고 상담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가 이게 3,015원, 그것도 올라서 3,000원대를 다시 회복했단 말이죠. 네. 아, 조금 손실폭이 살짝 좀 만만치 않긴 합니다. 네. 네. 자, 대한전선. 이게 아무래도 기업이 적극적인 구조 조정도 많이 하고 갖고 있는 자산도 계속 아낌없이 내다 팔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예전에 무주 리조트 등등도 내다 팔기도 매각하기도 하고 참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가의 흐름은 그닥 이게 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할 때도 뭐 장기 보유 생각하면서 이래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저걸 했는데 자꾸 네. 뭐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주위에 그 뭐 동료분들도 이걸 좀 같은 이거 저 때문에 이거 또 뭐 해가지고 좀 보유하는 사람도 또 네. 있고 해서 이게 뭐 언제쯤 좀 전망이 밝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그냥 회사가 막 크게 뭐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런 점 때문에 꼭 한번 전화 한번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아, 회사가 좀 위험하진 않을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대한전선이 워크아웃에 곧 돌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뭐 루머라고도 하죠. 이게 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사 쪽에서도 강하게 부인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주식시장에 그런 설들도 떠도는 것 같고, 어쨌거나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미 뭐 손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데, 손실을 좀 감수하고라도 손절을 할 생각도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 요 정도 선이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손해 감수하고 지금 정도 선에서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갖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전선에 대해서 저희 최병건 위원께서 현재 한 5,400원에서 한 2,400원 정도 빠졌다면은 한 40%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더 투여할 자금도 90% 비중이기 때문에 더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자, 우리 최병건 전문위원께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런지 그 답을 청할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어쨌거나 뭐 지금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좀 최선의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뭐 물론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대한전선만큼 그렇게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자산을 많이 매각을 하면서 정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기업도 드물다라는 얘기를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과거의 기업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먹튀 개념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좀 회생시키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빼가는 그런 대응이 참 많았었고요. 또 우량 자산 같은 경우에 매각을 안 하고 오히려 다시 또 빼돌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자꾸만 뭔가를 매각을 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가 회복이 좀처럼 안 되고 있고 또 전선업계도 특별한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그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워크아웃설을 퍼뜨리면서 주가의 단기 하락을 노리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 해서 회사도 뭐 법적 대응을 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상황 자체가 바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듯해요. 어쨌든 이 대한전선 같은 종목이 회생을 하거나 상황을 개선시키려면은 경기가
크게 살아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회사가 가장 크게 지금 이슈로 바라고 있는 것은 역시 대북 송전 관련해서 뭔가 좀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은 거기에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지금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께서 들으시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지금 당장은 상황이 바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장기 하락을 하게 되면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뭐 단기 이슈를 만들어서 한번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이 대한전선만큼은 반대로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려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마저도 좀 무산되어 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현재 장기 보유를 하시게 될 경우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당장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뭐 주식을 팔고 좀 손절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의향도 약간 있으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주가가 어쨌든 간에 한번 회생을 하면서 살아날 경우에 3,500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량을 다 팔으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매각을 좀 해서 다른 쪽으로 만회를 좀 노리실 것 같으면은 한 3,500원대에서 3,600원 정도에서 뭐 3분의 1이든 절반 정도를 매각을 해서 다른 종목, 좀 유망한 종목들을 투자를 한번 해서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여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를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좀 여유 있는 투자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가시는 게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뭐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 개선,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지만 이제 대한전선의 주가 회복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그 구조 조정이라든가 재무 개선을 위해서 돈이 되지 알짜배기 자산들을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그 남부터미널 부지에 대한 이제 그 매각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만큼 부동산 자산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낀다, 애착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던 무주리조트, 부영주택 건설에, 부영건설에 팔렸죠. 자, 그런 것들, 이게 애착심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내다팔 만큼 그런 재무 개선 의지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양면을 잘 살펴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내신 종목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릴 텐데요. 코롱 인더를 여쭤보셨습니다. 59,000원에 100%입니다. 자,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 미국의 듀폰사와의 소송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좀처럼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듀폰사와의 소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은 결국 주가가 반전을 하는데 자꾸만 발목이 잡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투자자께서는 지금 매수 가격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으셨고, 그 다음에 비중도 100%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지금 조금만 올라도 상당한 수준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면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를 좀 감안하셔서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4,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전량 매각보다는 한 절반 정도 매각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요즘 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장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100%를 다 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중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대형주는 큰 매수세가 안 유입되고 있어서 주가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포트를 좀 다양화시켜서 대응을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대응을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롱 인더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좀 코롱 인더 관련하면 이제 아무래도 듀폰과의 그 소송에 대한 그 리스크,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한 증권사에서 그 낸 리포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만약에 1조 원에 대한 배상이 설사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은 기업의 가치라든가 그런 수익 등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을 하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염려할 만한 리스크일까 하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고요. 그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지금 2012년 이제 접어드는 때인데요. 2013년 한 말 한 그 정도까지는 한 2년 정도는 있어야지 결론이 나는 거라고 하니까 단기,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도 리스크는 살짝 좀 덮어두셔도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에서 주장한 1조 원 이상의 배상 판결 과연 최종까지 그렇게 날 것인지 그런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주변에 이렇게 뭐 아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은 잘 한번 여쭤보시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롱 인더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밖에서 오늘 또 양순모 전문가께서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네, 자, 오늘 양순모 전문가와 또 함께 해볼 그 종목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자, 41,200원에 30%를 셀트리온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우선 셀트리온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 단가 대비로는 지금 상당히 그 손실폭이 좀 크신데요. 자, 우선은 차트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단기 바닥권에 대한 그 흐름은 일단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하도 불안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들이나 아니면 거래량들이, 아직은 실리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현재 단가, 그리고 비중 30%를 전부 다 유지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한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대에서는 좀 비중을 끊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세운 메디칼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5,410원에 25%를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자, 그 밖에 또 3196번님께서 세운 메디칼을 중복해서 여쭤봐 오셨는데요. 5,000원에 20%를 매수했다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이 종목을 내년까지 갖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자, 처음에 문자를 보내주신 세운 메디칼 5,410원에 25%를 기준으로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빨리 많이 해주셔서 참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함께 또 글을 덧붙여 드렸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결론만 탁탁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을 보면은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패턴과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패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패턴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진행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 진행을 보면은 주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 다시 저항에 부딪히면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연속 급등을 하는 상황보다는 좀 처져버리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시는 대응이나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무조건 겁이 나서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반대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갖고 계신 상태니까 우선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요즘 급등하는 패턴들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적어도 내일 정도에서 상당히 좀 강한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지만이 5일선 이탈이 안 나오고 주가 상승을 하는 형태로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약간 유사한 패턴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오늘 반등 포인트를 좀 강하게 잡았던 NK바이오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연속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한 번, 두 번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빠르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 포인트를 쉽게 잡아버리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세운 메디칼 같은 거는 어제 주가가 땡겨놓고도 오늘 주가 상승보다는 막판에 가서 밀어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일 바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800원 정도를 뚫고 가면은 진행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며칠 상승한 것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림목을 거쳤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타이밍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가져가시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제가 이거는 내용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게 내년이 사실 2, 3일만 지나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길게 보신다면은 제 판단에는 저가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4,000원대 후반이나 5,000원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가시고 거기서 끌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니시스입니다. 6,270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예, 우선은 매수가 대비 일단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뭐
카드 대행사들이 일단은 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니시스 그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요. 일단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덩달아서 또 외국인들의 또 꾸준한 러브콜도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이니시스는 꾸준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꾸준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흐름을 본다면요, 좀 잘 잡았다라고 저는 좀 꼬집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7,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과 월봉 저항 구간대가 놓여져 있는 게 7,800원 구간인데 이 7,800원 구간대에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대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 7,800원 구간대에 온다면 한 비중 한 30% 정도는 좀 축소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중기적인 물량은 한 8,7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을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보되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는 것 부분은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락앤락인데요. 39,700원에 70%입니다. 최근에 락앤락 같은 종목들은 크게 이슈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최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중대형주나 중형 옐로우칩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나 테마 종목군으로 많이 매기가 몰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노리신다면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하고 연관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실적이나 내실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을 보시려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상태고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진행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역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고민하시는 게 맞을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3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이나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노리신다면은 요 종목 말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고민을 해보실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KDC고요. KDC 가격과 비중은요? 1,400원에 60%요. 1,400원에 60%. 네, 자, 저희 양순모 전문가께서 풀어드릴 KDC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보면은 KDC가 10,000원까지 네, 갔다가 지금 다시 1,000원권으로 밀렸다가 지금 1,000원 7,800원대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이게 다시 2,000원권 넘어서 네, 10,000원까지 아니더라도 음. 단기간 보유하면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해서 네. 그게 궁금해서요. 일단은 뭐 좀 더 보유하면 수익이 좀 더 많이 날 것이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을 목표로 지금 샀거든요. 11 초에. 1년이요? 근데 예. 1년이 아니라 2년이라서 저는 보유하고 싶거든요. 이게 4,5천대까지 간다면은. 일단은 뭐 수익이 날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시고 그렇다면 1년이건 2년이건 나는 상관없이 버틸 수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단기간으로 알겠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양순모 전문가께서 KDC 과연 지금 생각하신 대로 한 1, 2년이고 보유를 한다면은 적지 않은 수익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상황인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선 KDC 매수가가 1,400원에 60% 비중이시라면은 조금 좀 힘겨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 보신다니까 제가 재무제표까지 한번 같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DC 그 성장성과 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2008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증가했던 그 매출액이 2011년도부터는 확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또 줄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적인 이익도 사실상 간신히 흑자를 좀 지켜낸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 그 말까지 이제 그 4분기 결과는 나와야지 알겠지만요. 우선은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KDC가 하고 있는 그 업체 자체적으로 이제 3D 이제 이런 이제 쪽으로도 많이 보고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선 차트 쪽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를 지켰던 자리의 흐름을 보면요. 우선은 1,080원 정도가 일단은 지지 구간대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12월 8일 날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게 물량 부담감 때문에 그 뭐 하락세가 나오면서 또 거래량마저도 같이 터져버렸었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1,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느껴질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중기적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회사에 대한 재무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계속해서 끝까지 보유는 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1,000원대 구간대에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매물 저항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1,000원 구간대에서는 좀 비중을 지금 60%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전량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 정도씩만 매도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1,200원대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200원 구간대에서도 또 손실 구간이어서 이거 뭐 매도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구간대에서도 한 10%를 또 줄여주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1,000원 이하의 가격이 다시 왔을 때 그 줄였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면서 평균 단가를 내려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단가를 낮춤으로써 이 종목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살았다 팔았다를 좀 반복을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조절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좀 매도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전화 상담을 또 풀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2,200원에 25%를 갖고 계시네요.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다가 한번 반등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 투자자께서 저번 주에 질문을 주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번에 아마 통화를 했을 때 그 외국인이 다시 사는 걸 보고 좀 사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아니신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잠시 반등 포인트를 좀 잡다가 다시 밀려버렸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의 흐름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차라리 이제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포인트 예상하고 반등을 좀 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 자체가 좀 깊게 나와 버린다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 해줄 만한 여건이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전고점 저항을 예상하고 한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사이에서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이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아이테스트 3,250원에 30%입니다. 네. 예, 우선 아이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수가가 3,250원인데요. 우선은 상장된 지 얼마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로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좀 비중 자체가 지금 30%를 한 번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좀 잡는다면은 저는 한 3,100원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저는 한번 그때 접근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지금 뭐 평균적인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바운딩을 시작을 한다면은 분명히 고점 테스트와 저점 테스트를 반드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셨던 그 가격이 지금 살짝 매수가 위이신데 요거를 좀 비중을 한 50% 정도 좀 줄이시고 오히려 3,100원에 이하의 가격을 줬을 때 한번 물량을 다시 세팅을 하시는 게 어떠하신가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여주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500원 내에서 좀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3,100원에 대한 그 이하의 가격을 줬을 때는 그때 한번 조금씩 그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같이 한번 캐치를 해보시는 게 어떠한가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나이백을 볼까요? 나이백 9,600원에 15% 사셨고요. 자 오늘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빠른 참여를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선 주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상당히 높으신 상태고 또 보유하신 기간도 꽤 오래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당장의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까지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역시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반전을 하게 되면은 8,000원권의 저항이 크게 작용을 하겠고요. 거기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 다시 침체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8,000원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진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10,000원권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저항을 부딪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선 보유 의견을 드리되 8,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돌파되는지 여부부터 체크를 하셔서 더 들고 가실 건지 아니면 거기서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실 건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지금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은 항상 이 주가가 못 넘어갔던 침체될 때 못 넘어갔던 그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영향성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전에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주가가 또 쉽게 빠져버리는 바람에 다시 8,000원이 저항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11,600원에 30%입니다. 예, 우선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은 추가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미셀은 그 액멸 분할이 나왔던 그 이후로부터 한 2일 연속 상한가의 시세를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스물스물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이어지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먼저 해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주가에 대한 흐름과 또 재무제표를 상황을 봤었는데 지금 파미셀에 대한 그 중기적인 투자는 지금 당분간 좀 보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최근 뭐 액면 분할이다 그래서 뭐 지금 투자자들의 그 시선이 많이 모여져 주목이 돼 있던 돼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선 뭐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는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좀 저는 중기적인 관점은 지금은 별로 추천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일단 박스권 트렌드를 그 액면 분할을 통해서 우선은 그 액면 분할에 대한 호재를 통해서 일단 넘어섰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 자체가 1,500원 이하로 일단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조정이 더 보일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일단은 본다면은 최근에 이평선들을 응집을 해놨던 것이 다시 이제 그 확산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힘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만 이거를 보시고 목표가까지 보시고 나온다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을 상당히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이요. 예. 네. 자, 사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일까요? 33,000원에 50%입니다. 33,000원에? 네. 8월 달에 했어요. 매수를 8월 달에. 예. 네. 분할 매수했습니다. 분할 매수를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풀어볼까요?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지금 이동 평균선이 완전 역배열로 돼 있는데 네. 글쎄 언제나 지금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 언제쯤 돌파 가능할까? 가격이 뭐 원금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사신 가격 때까지 원금까지 올라오기 한 얼마나 걸릴런지. 예. 네. 나름대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의 어떤 스케줄이 있을까요? 한 언제까지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런 게 있습니까? 내년 8월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한 여름 끝날 때쯤까지는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신 편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병훈 의원께 이 한화케미칼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자, 이 하나케미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주식의 격언에는 흔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상승이 쉽게 나오기가 힘들고요. 또 3번 가기 시작하면 그 종목이 제일 많이 상승을 하고 또 오랫동안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는 편이 가장 쉽게 수익을 낸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우리 투자자께서도 지금 매수를 하신 그 가격대나 포인트 자체가 관점이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업 가치도 높고 대형주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은 결국 주가의 상승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의 진행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진행을 안 해줍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면은 기술적 분석 차트나 이런 걸 보면은 장대 양봉이 뜰 때 매수를 하고 장대 음봉이 뜰 때는 매도를 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에 그런 수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것이 화나케미칼의 주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대가 그 앞서 주가를 보시면은 장대 연봉이 이렇게 여러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자면은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주가가 결국은 매도 사인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졌을 때는 실제로 주가가 바로 반전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한참 시간을 끌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반전을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주가는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해주고요. 오히려 양봉이 막 뜨면서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주식을 소위 말해서 좀 길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오히려 주가는 쉽게 상승이 나오거나 더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주가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진 않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은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단숨에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와 있어요. 특히 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는 좀 있으시니까 우선은 보유를 좀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술적 반등 형태가 나오면은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상의 상승을 바라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좀 줄여 나가시고 나중에 이 종목이 완전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양봉이 강하게 뜨기 시작할 때 그때 투자를 한번 하시면요. 제대로 복수전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또 풀어보겠습니다.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3,840원에 20%입니다. 예, 우선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2012년도 12월 달에는 보통 이제 대형주의 그 장세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1월 달에는 좀 수형주의 장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2년 1월 달부터는 이제 IT 업종을 또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2월 달에는 그 IT 대형주를 봤다면은 2012년 1월 달에는 일단 IT 부품, 이제 소형주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EDP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소형주죠. 또 IT 그 종합에 포함되는 그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지금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주가의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말이라 또 거래량이 그 한산한 분위기는 좀 타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면은 서서히 이제 거래량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일단은 그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현재 매수가 대비로도 지금 크게 이제 손실 구간은 아니신데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그 흐름을 본다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한 1월 한 중순까지는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한 4,400원까지는 좀 무난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론 건설입니다. 오늘부로 이제 합병이 되지요. 다음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회사로 새로 난다고 하는데, 자 합병 후에 전망이 궁금하다고요. 네. 자, 일단 코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시장이 지금 좀처럼 살아나지는 못하고 또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의 돌파가 쉽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대체적으로 지금 4,000원대 초반권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고 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점을 다시 깨버릴 경우에는 또 사실 이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일단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대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식 시장을 뭐 오래 경험해 보시고 또 주가를 오랫동안 주식을 거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추고 있고 상황이 좋은 쪽으로 가더라도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주가가 약세를 타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만 주가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손절매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좋지만은 주가가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000원을 깨면은 위험 관리를 일단 하십시오. 그 대신에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요. 5,000원에서 5,2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를 넘어선다면은 좀 더 쉬운 주가의 진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을 기준 잡아서 대응 가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저들의 감기 좀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동양철관입니다. 2,570원에 30%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많이 깜짝들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 또 이제 가스관에 대한 이제 테마가 같이 불었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뻥충 뛰고 아니면 주가가 갑자기 확 빠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동양철관은 추가 상승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증시에는 아직 호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도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한 2,570원인데요. 오늘 종가 중가 기준인데 제가 볼 때는 2,4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물량이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한 5%에서 한 10% 정도 한 2,450원을 손절가를 좀 기준으로 잡고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요. 항상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2,800원 자리만 넘어가면은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물량을 계속 꾹꾹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2,800원 구간대 올라감으로써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고점을 이제 열었던 자리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을 못 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패닉에 빠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뭐 거래도 없이 한산하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2,700원에 대한 저항 구간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세가 만들어지더라도 2,800원과 2,700원 요 구간대는 일단 매물 저항임을 일단은 인식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50원 기준으로 잡으셨던 물량이 있으시다면은 오히려 2,800원대에서 물량을 조금씩 줄여 넣으시고 2,800원의 종가상으로 안착되는 시점부터는 점진적으로 한 3,300원까지 한 목표가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은요, 최병권 전문위원 그리고 양순모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 답변을 청해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2월 28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올해 증시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 좀 화끈한 장세 한번 보여주면서 2011년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바라면 아무래도 바람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함께 바라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